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실 것 같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이 실전 같은 연습을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타이머를 맞춰놓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체크할 수 있고요. 또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마무리 총정리하시면서 자신감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이상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허가 제도를 이어서 볼 텐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나오네요. 바로 포상금 제도가 나옵니다. 이 포상금 제도는요, 일단 원래 없다가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험이니까 이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포상금 뜻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신고해라. 포상금을 주겠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상금 제도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도 있었죠. 그런데 이 법에도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먼저 이제 신고 대상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신고할까? 그럼 포상금을 주느냐의 문제인데 세 사람이 있거든요. 첫 번째, 자, 부동산 우리 실거래가 이제 거래신고 제도는 이 배운 바 있었죠. 그럴 때 바로 그 실거래가를 이제 거짓으로 신고한 자입니다. 거짓신고 줄이면은요, 한 사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토지 거래 허가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부정하게 허가를 받았다. 여기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이용 목적을 배우신 바가 있고 이용 목적, 이용 의무 기간도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신고 대상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실거래가 거짓으로 신고한 자, 허가 받지 않고 계약했거나 부정 허가를 받은 자, 세 번째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를 알고 있다면 신고해라. 포상금을 주겠다 이 뜻이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일단 금액이 중요해지겠죠. 얼마를 줄 것인가 중요해지는데, 자, 우선 이제 신고 포상금 보시게 되면요. 자, 허가원청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이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이 번호를 보시면 잘 보셔야겠는데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보이시는 게 방금 지금 어땠냐면요. 신고해야 할 사람이 세 사람이었잖아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인데 자, 신고했을 때 어떻게 할 때 줄까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급 요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자, 맨 위죠. 자,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럼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시면 자, 신고관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를 먼저 했어야 되고 자, 바로 그 위반한 자한테 자, 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포상금을 주는 거고요. 연결을 지어보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거래가, 실거래가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 신고했다.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그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신고했다면 그 자에 대해서는요. 두 번째 보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쪽에서 밑에 까만 것이 볼까요?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르죠, 요건이 달라요. 세 번째, 자, 이용 목적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요건도 물론 다릅니다. 그럴 때는요. 세 번째 보시면 여기 지금 자, 허가원청에서 이건 이용 목적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안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행 명령이 있으면 그때 지급하죠. 그래서 세 가지가 요건이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 금방 자, 허위 신고,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나 기소 유예를 하면 이용 목적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이 있으면 지급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얼마를 지급할까요? 자, 금액이 나오죠. 금액은요. 자, 포상금은 위 1의 경우라는 것인데요. 위이 여기 뭐냐면 저 위에 거예요. 아까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그 신고한 사람한테 얼마를 주느냐 그거죠. 얼마를 주느냐. 자, 여기 보니까요. 거기서 보세요. 자, 그럼 거짓 신고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했을 때 그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대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한다. 요 규정이 말이죠. 이제 2017 6월 3일자 신설된 내용이에요. 법 개정되면서 말이죠.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올해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고요. 올 들어 첫 번째 시험이고 이 제도가 원래 없었던 제도입니다. 이거. 그랬다가 처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포인트가 말입니다. 자,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그러면 얼마 포상금을 주느냐고 할 때, 자, 그 거짓 신고자한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이렇게 해야지. 100분의 20의 금액 이하에 해당한다. 이러면 틀려요, 또.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단들을 1,000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1,000만 원이란 말을 빼도 틀리겠죠. 그 다음에는요. 금방 두 번째가 자,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에 대해서나 이용 목적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때는 묶으시면 돼요. 그때는요. 그냥 건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되거든요. 금액이 틀려지죠. 예, 건당 50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얼마 이내에 포상금을 줄까라는 거는요. 자, 여기 개월 쓰기 하시면 되죠. 2개월 내에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2개월 내에 지급한다. 그다음에 한 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 신고했다면 나눠준다. 균등이 되는 거고요. 한 개 사건을 2건 이상 신고가 나란히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다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초 신고한 자한테만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신 제도를 다시 한번 숙지를 꼭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자 신고를 해도 말이죠. 안 주는 경우가 있네요. 또 밑에 보시니까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짧게 볼까요? 자, 공무원이 직무상 일을 한 겁니다.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공무원이 할 일을 한 거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 위반 행위를 한 그 본인 위반자가 또는 그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했어요. 그럼 지급하지 않죠. 세 번째, 거짓말, 이제 익명이나 가명이니까 이 이름을 거짓말로죠. 자,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했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뭐 50만 원 등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다 했을 때 공무원 직무상 할 일을 한 것, 위반 행위를 한 본인,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것, 세 번째,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겠다. 자, 이제 신설된 걸 기억하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12번 다른 법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보니까요. 첫 번째,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별도로 검인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이제 검인의 의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지법 배우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배우거든요. 거기서 보실 때, 자 이제 농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으면 별도로 농취증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른 법과는 연결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허가의 문제는 두 문제쯤은 준비하셔야 된다는 뜻이겠고요. 허가라는 것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새롭게 나오는 게 있네요. 일명 자진 신고한자에 대해서 감면한 제도가 또 있어요. 자진 신고한자를 봐주겠다, 감면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위에 많은 내용이 보이시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는 주로 자 29조에 보시니까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보이죠. 자, 거래 신고를 갖다가 거부한 거, 신고 안 한 거 등등에 대한 사안이 있고 위에는 지금 대상이 됩니다. 대상. 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위반한 자들이 자신 신고를 했을 때 봐주는 제도를 새로 신설했어요. 그래서 일명 그걸 이제 감면 제도인데 어떻게 감면할까 문제거든요. 그럼 일단 나중에 자세히 보시기로 하고 요 위에서 요렇게 이런 사안들로 위반된 자가 어떻게 했다? 위반한 자가 여기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죠. 자, 조사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신고했다면 하고 밑에 사안을 충족했다면 그때 과태료를 면제해 줍니다. 면제. 아까 위에 보신 대로 이렇게 위반된 자가 자진 신고했을 때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냐? 행정기관에서 조사 시작하기 전, 중요하겠죠? 전에 자진 신고했다. 다음 요건을 충족했다. 다음 요건이 뭐냐? 여기 보시면 이 행위가 위반된 행위에 해당해야 된다. 그다음에 단독으로 최초 신고를 한 자야 된다. 그다음에 조사 끝날 때까지 성실 협조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면 면제가 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전의 사안이고요. 2번에 보시면 조사가 시작된 후예요. 후. 전과 후 나눠지죠. 후면 자 후인 경우라면 어떻게 한답니까? 50%를 감경 깎아준다는 얘기죠. 깎아준다.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떤 경우냐 보니까 자, 어쨌든 그 사유는 같은 사유가 될 것인데 자, 그자가 이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한 다음에 신고한 거니까, 자진 신고한 거니까. 그럴 때 조사 중에서 아직까지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성실 협조를 했겠죠, 물론. 그럴 때 50%를 감경해 주거든요. 큰 차이가 어떤 차이가 보일까요? 자진 신고했을 때 감면한 제도가 있지만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성실 협조하면 면제가 되는 거고 조사 시작된 후에 자진 신고됐을 때는 50%를 깎아주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과 후니까 압축해 보세요. 전 면이죠. 전 면제, 그다음에 후면 50%가 돼야 돼요. 여기 성실 협조라는 뜻이 되겠고. 그랬을 때 이제
자,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외가 되는 경우겠죠. 자, 보시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겠다 이거죠. 두 가지가 기억나네요. 첫 번째, 좀 줄여보죠. 그 위반한 자들이 국세기본법, 세 또는 지방세법 묶어볼까요? 세법 위반한 사실이 신고관청으로 통보된 경우다. 그럼 면제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이미 3번 이상을 자진 신고를 해서 감면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럼 또 역시 안 봐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자진 신고했다 할지라도 면제하지 않겠다는 거는 자, 세법 위반 사안이 통보됐을 때 또 1년 내 3번 이상 면제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 그럴 땐 면제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금 보셨던 이 자진 신고 감면 제도 역시 신설된 제도이고요. 올해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부터는 두 개쯤 봐야 되는데 이것도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보실 게 3절인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 법률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 특별히 예외의 뜻이에요. 특례, 그렇죠? 외국인이 부동산을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한다고요. 어떻게 할까가 문제인데, 자, 표로 지금 정리가 돼 있죠. 첫 번째 이제 허가를 받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신고를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취득 신고가 있고 보유 신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암기할 게 좀 있긴 한데 일단 먼저 볼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근데 근데 이런 지역들은요 미리 허가를 받고 취득을 해야 돼요. 자, 지역 먼저 볼까요? 대상 지역이 어딘가? 짧게 볼까요? 자, 군사, 문화재, 생태경관, 야생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문화재, 생태경관, 야생생물 이 지역이면 미리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해야 돼요. 그냥 안 되죠. 자, 일단 먼저 외우십시오. 네 가지. 군사, 문화재, 생태경관, 야생생물 지역이다. 허가 받는데 어디 가서? 당연히 어디 가서요? 토지관할 시군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은 미리 해야 돼요. 미리. 하니까 먼저 계약 먼저 하고 허가 신청하면 안 되고요. 그때 무효니까. 그러니까 허가 먼저 신청한 다음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토지 취득 계약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이 신청일로부터 얼마 이내 처리할 것인가? 15일 내 처리가 되죠. 허가나 불허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했거나 또 허가받지 않았어요. 또 부정한 허가를 받았다. 그럴 때는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토지를 취득하겠다 할 때 허가를 바꿔야 할 지역이니까 네 군데 지역이고 그다음 시군구한테 허가를 받을 것이고 신청일부터 15일 내 허가 처분되고 위반했을 때 이제 형벌에 처한다는 것인데 이건 지금 허가 사항의 문제인데요.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고하면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신고는 또 구분이 되죠. 자, 취득 신고가 2개 있고요. 그다음 보유 신고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취득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뜻이겠고 보유란 얘기는요. 원래 우리나라 국민이 부동산 주인이었다가 국적이 바뀌죠. 그럴 때 이제 계속 갖고 있겠다 할 때 보유 신고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보유 신고라는 건데. 그럼 이제 취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자, 계약과 계약 외가 있네요. 원인이죠, 원인. 계약 취득하는 원인. 계약과 계약 외다. 자, 주의하실 점. 이때 계약은 말입니다. 매매 계약은 아닙니다. 그건 제외가 돼야 돼요. 매매 계약은. 왜 이게 만약에 매매 계약이면요. 이 취득 신고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일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니까 그건 빼고 해요. 그러니까 자, 매매를 빼고 나머지가 뭘까요? 교환, 증여 등등을 말하죠. 매매 계약은 뺀 겁니다. 그럴 때 자, 이제 신고하는 건데 이건 사후 신고죠. 바로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한다고요.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60일 내 신고한다. 물론 관할 관청들은 전부 다 이제 시군구가 될 텐데요. 자, 이제 여기서 자, 계약인데 신고 서류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고서만 있으면 되는데 그 원인이 증여입니다. 증여. 증여할 때는 그 증여 계약서가 첨부돼야 돼요. 또. 그거 하나 포인트 되겠고요. 그래서 계약이다. 그럼 60일인데 제때 신고 안 했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잘 보시면 얘만 잘 보세요. 지금 60일, 300, 6월 100, 6월 100이라고요. 지금 두 개는 같은데 계약만 좀 눈에 띄죠, 그죠? 그 60일 300이고요. 자, 계약 외가 있는데 계약 외는 계약이 이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계약 외 5가지예요, 이렇게 그죠? 5가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증여는 지금 빼야 되는데 증여는 위에 올라가시니까요. 상속, 환매, 판결, 경락, 법인의 합병 5가지가 계약 외라고요. 그때는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계약 외니까는요, 원인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거든요. 원인일로부터 6개월의 의미가 되는데. 이걸 이제 취득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취득한 날. 그럼 어떤 원인이냐 보시면 상속, 환매, 그다음 판결, 경매,
그다음 법인의 합병으로 볼 수 있는데 증여는 요 계약이고요. 그럼 이제 그 취득한 날이 언젠가 보니까 상속이면요. 상속 개시일, 환매는 환매권 행사일로부터 판결이면 그냥 판결이 아니라 확정자를 붙여서 확정 판결 선고일로부터 경매면 잔금을 냈겠죠. 잔금 납부한 날부터가 되겠고 법인 합병은 합병 등기하거든요. 근데 등기일부터니까 바로 이 날부터 6개월 내 신고한다는 거고요. 안 하면 그게 또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고 보유 신고는 이제 국적이 변경되는 게 원인이죠. 그러니까 국적 변경된 날부터 6개월이고 신고 위반하면 역시 100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자 신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세분하면 세 가지 나오지만 계약일 때만 60일이고 300만 원 이하가 되고 두 가지는 6개월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외국인 문제에서는요. 그럼 출제할 때 어차피 허가 아니면 신고밖에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한 개 나오니까 한 문제가. 그래서 한 문제 안에 조합될 수도 있습니다. 허가와 신고를. 그렇게 한 이제 외국인 걸 하나 보시면 정리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여기서 지금서부터는 중개 실무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개 실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게. 약 한 5개, 6개 정도 나온다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양이 많고 넓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겠는데 말이죠.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중개 실무에서 잘 출제하는 거 하나 나왔어요. 그게 바로 분묘 기지권이죠. 분묘 기지권은 여러분께서 이제 민법 배우실 때도 배우시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과목도 출제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건데, 자 분묘 기지권은 뜻이 뭘까요? 자 타인 토지의 묘지를 설치한 자가 그 묘지를 수호하고 봉사할 권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분묘 기지권이다. 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권리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이건 관습법상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천상 권리가 있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할 텐데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은 부동산은 등기인데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 그래야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자, 평장돼 있다, 평평하다, 봉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랬거나 암장이랑은 이제 암장, 암매장 비슷한 말인데 그럴 때 이제 인식이 안 되죠. 외용이 없죠. 그러니 그때 이 권리 인정하지를 않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가묘란 말도 쓰죠. 뭐 임시로 이제 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묘를 이렇게 쓸 그럴 계획인데 그런 가묘도 묘는 아니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신 게 분묘 기지권은 그 묘지 자체가 봉분이 공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시효 취득했다, 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묘지를 인정하고 있다면 그 현재 예를 들어 아버님께서 이제 계신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제 그 돌아가셨다고 쳤을 때 합장할 수도 없어요. 그다음 새로운 묘를 신설할 수도 없죠. 그래서 신설 권령 포함되지 않고 또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명해서 분묘를 합장하려고 하더라도 그때는 합장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현재 그 묘만 인정한다는 걸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까지일까라는 얘기인데 이제 면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몇 제곱미터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건 없고 이건 다 대법원 판례를 지금 다 정리한 건데 이건 다.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판례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분묘 기지 자체뿐만이 아니고 자, 그 수호와 제사 지낼 수 있는 공간 말하는 건데 그 주위를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사회 통념상 제사 지낼 공간까지를 말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까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그 내 소유 토지가 아니죠. 그 토지 아닌데 묘를 지금 만들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그 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분묘 기지권인데 이제 한 문제쯤 출제가 되니까 정리가 되셔야 할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표를 보시면 이건 좀 말을 줄일까요? 장사법이라 불러요. 장사법. 늘리면 장사 등에 대한 법인데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게 분묘 기지권이었어요. 분묘 기지권인데 그 분묘 기지권은 묘를 만들어 놓고 수호하고 봉사하는 권리인데 이 권리는 지금 보이고 계신 이 현행법, 장사법이라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에 있던 묘만 인정하는 것이지 지금은 이런 묘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 법을 따라서 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방에 설명드렸던 분묘 기지권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옛날 묘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리가 분묘 기지권이고 지금은 법을 따라야 되는데 법이 뭐라냐? 장사 등에 대한 법이라고 부르죠. 자, 일단 이 법은요. 어떤 법이냐면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 뭐 국립현충원 이런 게 있죠. 그런 묘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설 묘지일 때 됩니다. 그럼 먼저 묘지 볼까요? 어떤 묘지가 있나? 크게 이제 개인 묘지가 있고요. 개인 묘지 여기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그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크게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공설, 가족, 종중, 법인이라고 이렇게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죠. 개인과 기타. 그럼 이 법에 의한 묘의 종류는 두 가지다. 개인과 기타인데 기타는 뭐가 있다? 가족, 종중, 법인. 공설은 뭐 필요 없더라도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면적을 볼까요 한번?
개인 묘지는요, 자, 한기나 전체나 같다는 거예요. 한기면 묘 한 개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개인이란 말의 의미가 묘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부부 정도의 묘를 개인 묘지라고 그래요. 부부 정도의 묘, 2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개인이라고 하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묘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고 2개를 합쳐도 그렇고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기일 때 전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타에서 이제 가족 등은 다 같아요. 한기를 따지면 묘 하나, 10, 합장하면 15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전체는 다르죠. 전체는 자, 가족이면 100, 그다음에 종족이면 1000 이하인데 법인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요거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이하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기는 10 또는 15, 전체에서는 100, 1000, 10만, 요거 2개는 이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다음에 얼마 동안 묘를 쓸 수 있을까요? 원칙은 30년 동안 묘를 쓸 수 있어요. 30년인데 연장이 한 번 되거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연장한다면 최고 얼마겠어요? 최고 60년간 쓸 수 있겠죠. 아무리 길어봤자. 그럼 60년 더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제는. 그 이상 쓸 수 없거든요. 자, 기간 끝났죠. 그럼 묘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얼마 해야 되느냐? 그게 1년 내에 이걸 철거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개인 묘지를 썼다 하더라도 영원히는 못 쓰는 거예요, 이제는요. 30년 쓰는 것이고 한 번 연장했다 할 때 60년밖에 안 되는 거니까 60년 그 이상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1년 내 제거해야 되는데 1년 내 제거를 하지 않으면 요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나오죠. 바로 사후 신고와 허가 크게 둘로 구분되네요. 사후 신고는요, 자, 개인만 그래요. 개인 묘지만 날짜 30일 내 사후 신고. 그렇죠? 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 묘지만 사후 신고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전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묘지일 때 개인만 사후 신고, 나머지는 사전 허가. 그래서 날짜 나오죠. 30일 내 관할 시군구 신고인데 날짜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나머지가 가족이다, 종종 등이면 먼저 다 허가를 받고 묘를 써야 되죠. 그때 또 나오죠. 허가받지 않았더라. 그러면 그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고요. 사실은 이제 벌칙은 좀 뭐 그렇다더라도 이런 묘지 이제 그 면적 또 기간 등은 숙지가 되셔야 돼요. 여기는 여기도 한 문제 출제가 매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나오는데 몇 군데나 보이죠? 자, 녹지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면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딘지 아실 거라 믿고 이제 물을 보호하는 그런 구역이겠죠. 물 묘지는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봉안시설 등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전에 이제 납골당 이런 표현을 썼던 것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봉안시설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런 시설들은 설치할 수 있고요. 당연히 문화재도도 안 되겠죠, 당연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할 때 이격이라는 뜻은 일정 거리를 두고 묘를 써야 돼요. 일정 거리를 돌아. 그게 이제 묶으면요, 개인 가족이면 도로, 그다음에 철도, 하천 등으로부터는 200. 학교나 20% 이상 인가부터는 300m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종중과 법인인 경우라면 같은 조건에서 300, 500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실 때 자, 개인 가족 묶고 종중 법인을 묶어서 200, 300, 300, 500이라고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뭐가 많아 보입니까? 숫자가 많죠. 그래서 시험은요, 숫자가 시험이에요. 여기는. 장사법은요, 거의 숫자를 외우시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요. 자,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묘 형태가 2개 보이는데, 자, 봉부는 이렇게 싹 올린 겁니다.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올린 거고, 이제 평부는 자, 평평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2가지가 있는데, 높이를 또 제한을 한다고요. 또 이제 지면으로부터 1m 50. 그래서 이제 반 자르시면 돼. 봉부는 1m, 평부는 50cm니까 그 높게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이를 제한한다. 그래서 사실은 자, 자연장에 이제 뭐 거의 출제 좀 낮으니까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위쪽에서 이 묘지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묘의 종류는 개인과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면적 암기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인데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를 혼동하지 않으시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장사법에 대한 내용과 분묘 기지권을 따로따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문제 안에 융합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제를 반드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가 되셔야 할 거라 보이고요. 장사법에 대한 내용이 정리했고요. 자연장은 참고로 보시면 될 내용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2장부터 보시는 거는 자, 이부터 개별법을 보시면 되는데 개별법. 자, 중개 실무와 관련된 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한 문제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한 문제. 어떤 제도인가요? 바로 거민제도가 나오네요. 거민제도. 거민제도인데 자, 말을 또 풀어보죠. 자, 부동산을 어떤 원인으로 취득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냥 등기할 때 그냥 할 수는 없고 등기하기 전에 먼저
관할 시군구에 가서 이 거민을 받아서 등기를 해라 이런 제도예요. 요거는 그래가지고 예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먼저 할 게 거민제도인데 지금 이제 거민제도에서 이 표를 보시면요. 신청할 원인과 할 필요 없는 경우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것도 외우시기는 힘들어요. 왜? 외우시면 또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암기하시기보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지금 자 크게 두 가지죠. 원인이 뭐냐면요. 원인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자 보세요. 교환부터 해서 명의 신탁, 해지, 계약까지가 두 글자로 줄이면 계약이에요. 계약. 여기 하나가. 또 하나 뭡니까? 판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계약이나 또는 판결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할 때 뭐 한다?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미리 뭐 하라? 거민을 받아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런 제도인데 계약인데 여러 가지 많아요. 뭐 교환, 증여, 가등기, 기한, 번등기 등이 있지만 이거를 외우시기 힘드니까 묶어서 이제 계약과 판결 이러면 되는 거고요.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할 필요 없다는 게 나올 텐데 이것도 이제 외우시긴 또 힘들어지니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크게는 물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개별법으로 들어왔고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하나를 대비하실 텐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신청에서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자, 계약과 판결로 인해서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게 거민제도다. 그러면 자 그거 있고 어떨 때 거민할 필요 없을지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다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만 잘 봐두셔도요, 이 공인중개사법 충분히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강의에서는요, 이 포상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